이번 주는 29강, 이번엔 좀 그 강의 노트 위주로 박진서 선생님께서 리딩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그 연습 문제 두 개 풀어봤고, 그 다른 거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 그, 오늘 뭔가 공사장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약간 두통이 있어서 너무 길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짧게 하기 전문입니다. 어, 이것저것 들여다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역행렬을 구해서 역행렬을 알아서 군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된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조금 더 공유해드리고 연습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그냥 식만 전개해서는 좀 어, 잘, 저 공감이 안 돼가지고, 2x2랑 3x3로 이렇게 저렇게 풀어본 것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치명제들이라고 하는 프로포지션들 보고, 강성훈 선생님 발표해 주신다고 하신 것도 중간에 아무 때나 끼워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저번 주에 해커톤이 있었는데 그 군에서 하는 게 있었어서 그거 한다고 좀 밤을 많이 샜다가 최근에 이제 끝나고 좀 두통이 있어서 막 잠을 좀 많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는 어 전체 행렬이 똑같아지는 거는 해봤는데 디터미넌트 곱했을 때 이게 동영상상으로 나오는 게 음, 계산을 아직 하다가 만 상태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엑서사이즈, 사실 이게 엑서사이즈가 정확히 이거 두 가지라는 거를 제가 기억을 못한 상태로 그냥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증명이 있길래 그 증명을 따라가다가 어쩌다 보니 그 제가 찾은 증명대로 안 하고 그냥 이 순열을 이용한 행렬식의 정의, 그냥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순열을 이용한 거고 하나는 그 노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노트에 나오네요. 그 엘레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즈 있잖아요. 이 기본 행연산인가요? 제가 우리말로는 모르겠는데 이걸 이용한 증명입니다. 그 두 가지는. 그래서 두 가지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수 없으시면은 이제 화이트보드 키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저는 어쨌든 이 추상대수에서의 정의와 다시 또 라플라스의 정의를 써놓고
두 개의 식을 살펴보는 걸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똑같이 이 그 A라는 행렬의 DT 값을 계산하는데, 어쨌든 추상대수는 이 시그마 함수를 따라서 수녀를 하나 구한 다음에 앞에다가 그 기호를 붙이고 다 곱해가지고 뭐 i는 아이고 1부터 n까지 해서 그 각 칸을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에 라플라스 익스펜션에서는 그 k는 뭐 1부터 n까지라고 해가지고 앞에다 부호를 붙여서 뭐 여기다가 kj를 더해가지고 뭐 akj에다가 mkj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정리하는 건데요. 같은 점이 네 가지 있고 제가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은 점은 그 이렇게 성분을 무슨 방식으로든 골라가지고 다 곱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부호를 붙여서 다 더한다. 아, 이거 순서가 이상하네. 어쨌든 더한다. 이게 두 개 다 가진 첫 번째 같은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게 뭐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분을 다 곱한다고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고르냐가 로직이 필요할 텐데 이 로직이라는 거는 뭐 로 번호나 또는 칼럼의 번호를 정해가지고 그 여기서 A 뭐 IJ라고 하면 이 J를 뭐 시그마 모브 I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 이 수녀를 활용하기 때문에 한 그러니까 한 원소를 두 번 고르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한 가지 생각 찾아낸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쨌든 2번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원소를 다 활용한다는 점도 공통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곱해서 기호를 부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르는 순서,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순서는 뭐냐면은 먼저 그 I는 1을 먼저 하든가 아니면 I는 2를 먼저 하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른 점이 뭐냐를 또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그 이 추상대수는 그 고르는 방법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I를 고르면 그 다음에는 뭐 시그마 오브 I를 골라가지고 이게 J가 나온다. 이렇게 어떻게 고른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라플라스 익스펜션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되는데 라플라스 익스펜션은 조금 저는 아직도 이게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DET로 DET를 정의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출발이 만약에 그 A라는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이 이 성분이 하나뿐인 행렬이라면 이렇게 DT of A는 A이고 그다음에 뭐 2x2라고 해서 만약에 A 프라임이 A, B, C, D라면 이 DT of A는 A 프라임은 AD-BC가 되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확장 과정 이거를 그냥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ET라는 함수의 원래 성질을 활용해서 그냥 그 n by n의 DET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호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그 짝순열, 뭐 홀순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트랜스포지션의 개수에 따라 트랜스포지션의 개수가 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는 게 이제 그 추상대수에서의 부호 결정 방법이라면, 그 이쪽은 이쪽은 부호가 제가 보니까 부호가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를 할 때 행렬의 행과열 번호를 더해가지고 처음에 일단 부호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mij를 구할 때 이게 dt로서 또 부호를 들고 있으니까 두 개의 부호를 곱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호가 결정되는 그런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이제 이번 강의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은 점, 다른 점을 대충 말씀드려 봤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 주실 분 뭐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0초만 기다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이 추상적인 정의라고 하신 거는 저기서 퍼뮤테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이지 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그새 까먹은 건지. 아, 그냥 추상 대수에서의 정의라고 봐서. 앱스트랙트 알제브라에서 DET를 정의할 때 네. 그냥 뭐 대단히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앱스트랙트 알제브라 강의에서 DET를 정의할 때 이제 이런 아, 식으로 네. 정의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 AI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쪽 정의가 더 넓은 정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같은 게 아니라 넓은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근데 그 라플래스 익스텐션은 아예 정의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예, 이건 정의는 아니고 네. 그냥 DT가 나온다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추상대수에서 나온 그 시그널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 말고는 또 정의했던 게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게 항상 이게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넓은 개념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질문 드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쪽의 개념이 더 크다. 그 말을 이제 잘 이해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거 뭐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라플라스 익스펜션은 그 어쨌든 행렬이 아니면은 행렬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또 만약에 추상대수에서 DET를 구한다고 하면 그 물론 이거는 A가 행렬이라는 거를 뭐야 어떻게 보면 가정하고 하는 거긴 한데, 만약에 행렬이 아닌 무슨 DET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뭐 그런, 그러니까 왜 큰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음, 네,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고, 그 정보량이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AI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물어보면 항상 이쪽 게 훨씬 큰 개념이고 이거는 약간 어떤 작은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이나, 아, 이래서 작다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 해서 여쭤봤어요.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이렇게 DET를 구할 수 없는 행렬이 있는데, 이렇게는 구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크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 그런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DAT는 정사각형 열이면은 일단은 다 구할 수 있긴 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말이 그냥 뻥인지 아니면 진짜 진짜 뭔가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냥 뭐, 네, 그렇습니다. 딱히 코멘트 하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둘 사이의 정보량은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거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디터미넌트가 행렬이 있어야 디터미넌트가 정의되는, 그러니까 정의되는 또는 계산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행렬이 있어도 디터미넌트를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선형 변환, 그러니까 차원이 같은 벡터 공간 사이에 선형 변환이 주어져도 어떤 행렬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기는 하죠. 그 차원이 얘기가, 다른 거라면은 그러니까 그 행렬은 플랭크가 아니겠네. 아,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차원이, 제가 다른이라 그랬나요? 차원이 같은, 아, 같은, 아, 예. 네, 네네. 차원이 같은 벡터 공간, 그러니까 유한 차원, 유한 네. 차원, 차원이 같은 두 유한 차원 벡터 공간 사이에 선형 변환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 선형 변환에 대해서도 디터미넌트는 아마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행렬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 결국 그것도 행렬이고 그것도 행렬이지만 그 표상되는 게 행렬일 뿐 실제로 하는 역할이 다른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로 벡터를 모아놓은 컬럼 벡터를 모아놓은 것도 행렬이고 선형 말씀하신 선형 변환도 행렬이지만 두 가지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한 가지 형태의 행렬을 가지고 그거를 선형 변환으로 쓰느냐 벡터들의 모임으로 쓰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일 뿐인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발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우선은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다는 말이 저는 사실은 이해하고 싶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V1 벡터가 아래쪽에 있고 V2 벡터가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V1은 X1, 뭐 Y1이고 그다음에 V2는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X2, Y2라고 했을 때 이거의 뭐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으면은 결국에 그 여기가 밑변, 그다음에 이거를 프로젝션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높이가 되는데요. 이거 그 제가 이제 밑변을 구하면 밑변은 뭐 보나마나 이 V1의 크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이걸 프로젝션 해서 사인을 취해야 되니까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높이는 그래서 V2의 Y가 됩니다. V2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면 돼서 결국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V1의 크기에 V2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 한 거랑 똑같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행렬로 나타내면은 V1 아이고 X1 Y1 X2 Y2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에 만약에 이게 뭐 A라는 행렬이라고 하면은 DT의 A는 X1 Y2 마이너스 X2 Y1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 이걸 풀어서 구하면 이제 이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사인 세타니까 여기를 구하고 여기를 구하고 해서 하면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넓이가 요거랑 같다는 거를 풀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트랜스포지션 해도 왜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 1번이 그 DTA는 DTA의 트랜스포지션이라는 말이 그 사인이 달린 볼륨 오브 컬럼 벡터랑 둥치인 이유를 푸는 게 연습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단은 이게 x1, y2, x2, y1이고 그다음에 이걸 트랜스포즈 하면 어, x1, x2, y1, y2가 되니까 이거를 구했을 때 음,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n by n이 되더라도 이제 똑같아진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 동치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노트에 써 있는 그 동치라는 말은 사실은 별게 아니고요. 그 네, 노트의 바로 앞에 보면은 네, A의 디터미넌트는 A의 로우 벡터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로우 벡터들의 사인드 볼륨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트랜스포즈를 해도 디터미넌트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A의 로우 벡터는 A 트랜스포즈의 컬럼 벡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두 개가 똑같다라는 뜻일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왜 사인드 볼륨이랑 일치하는지를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거는 네네. 저 동치 화살표가 아니라 왜 사인드 볼륨인지를 보여야 되겠죠. 아,
문제를 잘못 읽어. 그렇, 잠시만. 일단 꺼내놓고. 아, 사인드 볼륨인 이유를 묻는 문제였군요. 어, 아니요. 그것보다는 네. 문제 자체는 트랜스포즈를 해도 그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는 거고요. 아, 이걸 보이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네네네. 그러면 로우 벡터로 스팬을 하나 컬럼 벡터로 스팬을 하나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네네네네. 이게 팩트면은 이것도 팩트다라는 거를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거고. 네네. 그런데 이게 팩트인지를 먼저 그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 부분은 또 따로 증명을 해야죠. 아, 그러니까 사인드 볼륨이 맞는지를 증명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 위에 트랜스포즈라는 거를 얘기해야 된다 그런 맥락인 건가요? 네. 아, 그러니까 먼저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걸 믿는다면 그리고 이걸 증명한다면 이거는 자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 네. 네. 하지만 이게 참인지는 따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전혀 잘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연습 문제를 풀었던 분이 계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문제 아니면 또는 제가 지금 여기서 풀어도 되니까 풀 수 있게 혹시 가이드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일단은 그 추상대수에서 배웠던 디터미넌트 정의를 쓰고 이제 네네네. 그거를 A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똑같이 쓴 다음에 걔네 네. 두 개가 이제 어떻게 같아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오, 어, 이게 추상대수의 정의인 거죠? 네. 그리고 A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음, 똑같이 하고 저 곱하는 부분만 전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즈를 했는데 같은 순열을 사용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어, 사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 그게 그 사인이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어, 일단 저걸 그대로 쓸 건데 저 사인 그 저 시그마의 사인이 시그마의 역, 역원의 사인이랑 똑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시그마의 역군요. 네. 그러니까 역함수요. 근데 아까 방금 하신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전치가 돼서
뒤집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A의 트랜스포즈니까 어쨌든 뒤집힌 거를 골라서 곱한 거는 저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네. 얘를 그냥 둬도 되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SN에서 가져온 거에 대한 사인을 그냥 써도 되는지를.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거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뭐 그 1, 2, 3이라고 하는 어떤 S3의 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1, 2, 3은 이렇게 되던가요? 1, 3, 1, 2 이렇게 되던가요? 맞나? 네,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1, 2, 3의 인버스라고 하면 1, 2, 3을 되돌려야 되니까 3, 2, 1이 되나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 2, 1이 되니까 요거의 경우에는 뭐 1, 2, 1, 3, 3, 1, 3, 2 이렇게 돼. 순서가 근데 이게 저희가, 바뀌긴 했는데요. 뒤집혔. 네.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사실은 그, 이렇게 사이클링 노테이션으로 나오면, 시그넘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네네네. 요 길이 빼기 1 하면 되거든요. 네. 아, 길이 빼기 1.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 빼기 1 더하기 요거 빼기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 그럼 5개는 어차피 2개짜리 4개가 그렇죠.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네네. 뭐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나, A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를 구하나,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는, 이건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좀 너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4x4 행렬이 있다, 만약에. 잠깐만요. 제가 이걸로 할 필요가 없지. 4x4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행렬식에 들어가는 각 항은 겹치지, 그러니까 각 행 또는 각 열에서 겹치지 않는 것들만 우리가 고를 거잖아요. 네. 뭐, 요렇게 고르고, 요렇게 고르고, 요렇게 고르고, 요렇게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트랜스포즈를 한다라고 하면은, 트랜스포즈를 해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골랐다는 거는 제가 어떤 항을 가져오겠다는 얘기냐면, A11, A24, A32, A43를 네. 네. 가져오겠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앞에는 저게 붙어야겠죠? 그 시그넘에 어,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1, 2, 3, 4가 1, 4, 2, 3으로 가는 요곳에 네. 시그넘이 붙어야 될 텐데, 네. 어차피 똑같은 거는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에도 들어갈 거잖아요. 네. 단지 그때는 인덱스가 바뀌겠죠. 네. 인덱스가 요거 좀 잘 써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A 트랜스포즈를 만약에 B라고 정의를 했다면, 네. 거기에는 B11, B, 잠깐만요. 2부터 먼저 써야 될 것 같은데.
2, 3? 아니다. 이 오히려 헷갈리겠다. 아니, 합승 캠, 근데, 제가, 그,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 만약에 A 트랜스포즈가 B면, 그, 지금 여기 골랐던 이거를 고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두 개를 똑같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해도 원래 골랐던 그 뭐야, 컴포넌트들을 또 고르려고 지금 하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고르려고 하는 건데, 이때는 순서 행과 열이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요 인덱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인덱스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A에서 우리가 골랐던 것의 그 시그넘은 요거일 거고요. 네, 1, 2, 3, 4가 잠깐만요. 1은 1로 가고 2는 4로 가고 1, 2, 3, 4. 그다음에 3은 2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일 텐데 네. B에서 고른 거는 정확하게 이걸 반대로 가는 그 것대로 골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보여야 할 거는 어떤 그 S4에 들어있는 어떤 그 사이클링 노테이션이 있다면 이것의 역원은 과연 원래 것과 길이가 똑같을 것인가? 라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 봐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 전에 렉처에서 아이덴티티의 그, 아이덴티티의 저 시그널이 1인 거를 했었잖아요. 퍼뮤테이션이 짝수계로만 나오는 거를. 네네네. 그걸 통해서 그, 원래 퍼뮤테이션이랑 퍼뮤테이션의 역원은 항상 사인이 같다라는 거를, 그것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 연습 문제를 제가 봤을 때에 어려웠던 건 사실 트랜스포즈라는 게 이렇게 뚝 잘라서 돌린 거잖아요. 이렇게 거울처럼. 근데 DET는 어쨌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원소들을 지금 그려주신 것처럼 골라가지고 곱해서 어쨌든 사인을 붙여갖고 다 더한 건데 이거를 뒤집은들 원소의 그 뭐야 컴포넌트가 변하는 게 아닌데 그냥 원래 골랐던 거 잘 이 뭐야 말씀하신 것처럼 인버스 잡아가지고 골라서 곱하면 당연히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딴 걸 증명하는 건가 막 그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보여야 될 것은 저는 딱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인버스를 해도 시그넘이 똑같냐? 라고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써도 될까요? 그 네네. 그럼, 위에서 이 디터미넌트 AT가 이거를 했는데 네, 이제 타우를 하나 해서 제가 시그마의 인버스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사인의 타우는 사인의 이 시그마랑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요 부분도 이 만약에 시그마 i를 j라고 저희가 하면 네, 타우 j는 i라고 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 j 타우 j로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도 다 타우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도 J로 바꾸고 I도 그러면은 이제 위에 거랑 타우랑 시그마만 바꾼 상태로 똑같아졌죠. 어쨌든 아, 시그마는 어떤 그냥 변수인 거고 그 SN에 있는 어떤 시그마라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하는 거고 네, 그 원소들이 이제 시그마가 아니라 타우라고 이제 이름을 다시 한 건데 이제 이게 네, 똑같잖아요, 위에랑. 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형태를 근데, 이렇게 아니, 근데 똑같이 만드실 때, 형태가 같은 것은 DT이기 때문이고, 그, 지금 실제로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타우가 아니라, 잠깐만. 시그마를 시그마 인버스로 바꿔도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만 제가 따라가면, 아, 이거 저기, 시그마 인버스를 타우로 정의한 다음에 그 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정리를 하면 결국 DT의 형태가 된다까지만 확실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DT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해서 그 아까 강성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함수의 트랜스포지션 개수는 그대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사인 타우랑 사인 시그마가 똑같다라는 걸, 쓴 거잖아요, 여기서. 네. 그러면 아예 안 헷갈리게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제가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네. 여기를, 어, 먼저 B를 A의 트랜스포즈로 정의를 하고요. 네.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네. 그리고 여기도 그냥 노테이션을 통일을 할게요. 여기 시그마, 네. 여기 시그마, 네. 그리고 여기도 원래대로 B가 돌려놓고, 되겠죠, B. 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B의 I의 아, 시그마 그쵸. 네. I라고 쓰면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이건 제가 제대로 쓴 게 맞죠? 제대로 쓴 게 맞고, 그 다음에, 어, 요 B, 아,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 조금 헷갈리는 거는, 네. 그러면은 같은 수녀를 고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의도하신 걸까요? 이게 똑같이 시그마라고 쓰면, 네. 같은, 네. 순열은 어차피 SN에 들어있는 걸 전부 다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네. 뭐, 상관없기는 한데, 뭐, 그럼 이것도 바꾸도록 하죠. 예, 근데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네.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쓰면은 그 수녀를 또 골랐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써야, 예,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써두고, 네, 네. 어, 이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근데 요 타우 i는 B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근데, 그냥 뭐 이런 두 식으로 하면 개를, 되지 않을까요? 두 개를 요, 갖다 놓으면 안 되네. 이 타우는 어차피 SN에서 전부 가지고 오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타우를 가지고 오나, 각각의 타우를 여기서 각각 고른 그 시그마에 대해서 타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가지고 오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써도 이 말이 되는 건지 제가 갑자기 모르겠네요.
타우를 아예 시그마 인버스로 다 갈아 끼우면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 DTP 이렇게 해서 네. 시그마 인버스를 골라가지고 시그널을 붙이고 이것도 시그마 인버스의 시그널을 바꾸고 여기서 i는 뭐 1에서 n까지고 bi에 시그마 인버스의 i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써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SN에서 타우를 전부 가지고 올 거잖아요. 네, 그런데 SN에 있는 타우는 전부 다 역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역원을 여기 시그마가 있으니까 시그마 타우 말고 또 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여건이니까 이렇게 시그마 인버스라고 쓰면 안 되는. 어, 그러면 오히려 노테이션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아, 뭐라고 쓰면 알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그러니까 어차피 역원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뭐 람다라고 할까요? 네네네. 람다 인버스로 놓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될 거잖아요. 이렇게 써도 될 거고. 그럼 음, 여기에는 이제 람다의 인버스가 들어갈 거고. 잠깐만요. 여기는 제 이해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어, 여기에다가 타우 그러니까 모든 SN에 있는 모든 타우는 역원이 존재할 테니까 네, 그 역원을 제가 그 람다라고 쓰면은요. 네.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나 똑같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아, 예, 그쵸. 예. 어차피 네. 다 같은 원소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람다 인버스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어 B의 BI의 람다 인버스 오브 i가 되는 거죠. 람다 I의 I가 될 거잖아요. 아, 람다 인버스 대신에 i가 람다 i가 되는 거예요? 람다가 타우의 네. 인버스니까? 네네. 아, 네네네. 네. 그런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A의 I의 람다 I랑 똑같잖아요. 네. 네? 아, 그게 그 A의 A야. I 대신에 다른 인덱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워 I가 I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그러네요. J를 썼던 건데, 아, 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야 맞겠네요. 아이고, 아, 네. 이렇게 써야 맞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타우가 SN의 원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i랑 타우 i 또는 j랑 람다 j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거는 a의 j의 람다 j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뭐 그 람다의 인버스의 시그넘이나 그냥 람다의 시그넘이나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쓰고 나면은 디터미넌트 a랑 기호만 다르고 똑같은 표현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똑같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아, 근데 여기 그 B, 요 두 항이 같아지는 이유가 A의 트랜스포즈라서 그런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 두 번째 연습 문제 관련해서, 어, 실은 저는 그 두 번째 연습 문제 풀 때
헷갈려가지고 뭐야 2x2로 해서 일일이 다 풀어봤더니 지워져서 같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그 강성 선생님 발표를 듣고 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차피 그게 같은 내용이라서 괜찮으세요? 지금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거 왼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요, 네, 요, 아이고,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 네, 네, 네. 이 정도로 됐지. 어, 제가 찾은 그 어떤 웹페이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어요. 어떤 함수를 하나 잡는데,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을 픽스를 하고, 잠깐만요. 글씨가 왜 이러지? 픽스 A in, 어, 음, 아닌가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B를 디터미넌트 A, B로 보내는 요런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에는 뭘 보이냐면은 디터미넌트 A, B가 어떤 상수 곱하기 디터미넌트 B가 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B에 뭘 넣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게 상수가 된다라는 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제가 이 증명을 못 따라가서 중간에 과정을 따라 하다가, 이거 굳이 이거 안 보여도 그냥 순열 정의 이용하면 되겠는데?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 증명이었습니다. 요건 약간, 근데 지금 보여주신 거는 꼭 특성 방정식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가요? 1 람다 i 그거를 이용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궁금하긴 한데 일단 나중에 네. 공유해 주시면은 같이 보면 어떨까 아, 싶습니다. 네, 그 페이지가 어딘지. 네. 네. 제가 실제로 이걸 이용할 건 아니고요. 예. 예. 저는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은, 먼저 그 렛마를 하나 적어놓고 시작할 건데, 노테이션을 먼저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A의 각각의 원소는 제가 AIJ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을 U1, 땡땡땡, UN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는 BIJ이고, B의 각각의 컬럼은 V1, 땡땡땡, VN으로 할게요. 렘마는 뭐냐면은, 디터미넌트의 A 곱하기 여기서 적는 V는 요 B의 컬럼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컬럼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1 땡땡땡 가다가 여기 A V1 더하기 VI지 VI 더하기 BWI 땡땡땡 VN. 그러니까 딴 건 다 똑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만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요 1번. 이거는 디터민트 A 엘레멘터리 로 오퍼레이션 한 것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디터미넌트 A의 V1 땡땡땡 VN 더하기 B 디터미넌트 A의 여기 VI가 있으세요. VI V1 땡땡땡 WI 땡땡땡 VN. 요게 첫 번째 렘마고, 렘마는 그냥 조금 렘마는 저거 이용하시면 돼요. 채널지기님이 한 3주쯤 전인가 하나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뭐, 네. 1, 2, 3번 성질을 갖는 것은 유일하며 그것은 디터미넌트다. 뭐 올려주신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거 이용하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2번은 디터미넌트 A에다가 V1 땡땡땡 VI가 여기 한번 나오고 VI가 한번 또 나오는 요러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0이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거는 디터미넌트 A의 V1 땡땡땡 VJ VI VN은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의 V1 VI 그러니까 두 개를 저기 수합을 하면은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 요거는 제가 렘마로 걸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렘마를 걸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조금 지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우선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는데, 네. 어, 같은 행렬의 성분을 이렇게 분해한 건가요? 아니요. 이건 B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어떤 그 그러니까 요 I 번째 빼고 예. 나머지는 그냥 VI인? 이거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섞이네. A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곱한 겁니다. 행렬 곱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럼 괜찮을까요? 네네네. 이게 곱이 아니라 뭔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네, 행렬 곱 얘기한 겁니다.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은 여기부터 여기에 적을게요. 어, 어, A의 디터미넌트 A, B라는 거는 디터미넌트 A에다가 V1, V2,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저걸 쓴 겁니다. B는 네네네. 그 컬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네. 땡땡땡 VN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 V1이라는 거는 V1은 B11, B12 땡땡땡 아니지. B21, 후원. 네. BN1이잖아요. 네. 이거는 B11, E1 더하기 BN1, EN이죠. 네네. 그래서 그 1번 렘마에 의해서 B11 터미넌트 A E1 V2 VN 더하기 B21 디터미넌트 A E2 V2 VN 더하기 BN1 디터미넌트 A의 EN V2 VN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분해를 한 거예요. 네. 첫 번째, 그러니까 V1을 분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분해를 해볼 건데, 제가 요거를 분해를 해볼게요. 요거. 요거를 똑같이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V2를 분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B1, 2의 디터미넌트 A의 E1, E1, VN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B22 디터미넌트 A의 E1, E2 아이고, VN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이게 몇 번 렘마를 활용하신 건가요? 여기가? 1번 렘마 사용한 겁니다. V2를 분해를 한 거예요. 이거요? 네, 아, V2는, V2는, 네. 네. V2는 이렇게 써지니까 네네네. B12, B22, BN2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한 거랑 써지니까 똑같은 걸 여기서 또 한 거죠? 네, 또 한 겁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날라가죠. 잠시만, 제가.
음, 항이 두 개가 똑같아서 아까 네, 렛마를 쓴 네, 영이라서 맞아요. 그런 거죠, 거라고 영이라서. 생각하시면 예,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네네. 아까 2번 렘마에 의해서, 네네네네. 네, 지금 똑같은 벡터가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날라가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원래 거를 이 뒤에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여기 BN2까지 갈 거잖아요. 네,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여기에다가 다 집어 넣어 보면은 뭐 이런 게 생기겠죠. B11, B22, 그다음에 뭐 디터미넌트 그다음에 뭐 B11, B23, 또 디터미넌트 뭐 이런 식으로 붙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중간중간에 좀 점프를 할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일일이 적기에는 제가 좀 정확히 말하면 좀 귀찮아서 다 쓰진 않을 거고 그냥 약간 스케치 정도로만 할 건데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했던 식으로, 잠깐만요. 이 지우개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 0 날렸잖아요. 그 다음에 네, 또 여기 이 디터미넌트를 또 분해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기 V3로. 네, V3를 분해를 하면은 또 거기에서 E1이나 E2가 들어간 건 또 날아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걸 전부 다 했을 때 남을 거는 뭐밖에 없을 거냐면은, 어, 지금 여기 B11이랑 B22랑, 요게 낫겠다. 여기 B11이랑 B12랑 곱해진 게 날라갔잖아요. 네. 이게 왜 날라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앞에 1이 똑같았기 때문에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원이라서, 그러니까 1이라서 1행이어가지고 2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어,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행을 골랐으니까 이게 2원이 겹쳐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날라갈지를 생각해 보면은 2, B21이랑 B22, 그러니까 이 안에도 B22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도 날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E2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건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은 여기서 B21을 골랐는데 여기서 B22, 그러니까 앞에 2가 똑같기 때문에 날아간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면은 이걸 전부 다 계산하고 날릴 거 날리고 하면은 뭐가 남을 거냐면은 이것만 남을 거예요. SN의 모든 그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B 시그마 I만 남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지금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퍼뮤테이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퍼뮤테이션이니까 이게 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같은 건 전부 다 날리겠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항을 다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죠. 너무 많이 점프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여기 전혀 이해가 안 돼. 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네, B1원을 골랐을 때 그러니까 최초항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2원 때문에 B12가 날아가잖아요, 영어로. 네, 그리고 B21을 고르면은 E2가 나와 있고, 이거를 또 분해하면 B22로 시작하는 거죠. 얘를 분해하면. 예를 들어 B12에서부터 시작하죠. 원투로 원투. 네, 원투로 시작하는데, 그렇지만 B22가 날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B33가 날아갈 테고, 44가 날아가고 계속 그러는 거네요. 네, 네. 네. 날아가는데 사실은 그것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하나를 또 분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날아간 거는 앞에 E1을 골랐었는데 여기서 E1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E1이 또 나오는 이유는 여기 B12에서 제가 1을 골랐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를 또 V3에 대해서 분해를 해보면은
그럼 또 날라가겠네, 그러면은 하나씩. E1이 나와도 안 되고 E2가 나와도 안 돼요. 예, E2가 나와도 안 돼요. 예. 얘를 분해를 해야겠구나. 얘를 분해를 하면은 앞에서 제가 E1, E2를 골랐기 때문에 V3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여기 세 번째 슬롯에는 E1도 들어가면 안 되고 E2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건 그 영어로 만들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냐면은 B1, 잠깐만요. 1, 3. B1, 3랑 B2, 3를 안 고르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가 되죠. 아,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한 번 분해를 하면은 한 개가 날라가고, 얘가 네, 날라가고, 네. 그다음에 한 번 분해한 걸 또 분해하면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두 개가 날라가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해하면 세 개가 날라가고, 그 다음에 분해하면 네 개가 날라가서 네. 결국엔 항이 하나밖에 안 남겠네. 네, 계속 분해하다 보면. 맨 끝으로 가면 항이 하나밖에 안 남을 거고, 네. 그 항이 어떤 형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제가 지금 그냥 느낌대로 말하는 거라서 확실한 게 아닌데, 하나씩 선택하는 선택지를 줄여가지고 다 곱하는 거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할 때는 하나 빼고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하면 두 개 빼고 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면 세 개 빼고 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됐건 어떤 수녀를 곱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여기 뭐 시그마 이런 게 붙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네. 제가 지금 일부러 그 순차적으로 적으려고 아직 안 적은 거예요. 아, 네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해야겠다. 일반적으로 요런 형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일단 요것만 본 거예요. 예. 여기 곱해지는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요거를 지금 빼서 이렇게 쓰신 거죠?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요것만 쓴 거예요, 아직은. 요거랑 네네. 요것만 쓴 겁니다. 그, 그러면 네네. I가 되지 않고 한쪽이 고정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걸 제가 여기서 모든 i에 대해서 다 할 거잖아요. 여기서 i가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i를 1로 고정한 것들인 거고, 네네네. i를 1로 고정한 다음에 i를 2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걸 가져올 거냐라는 게 이 두 번째 레벨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이제 i를 3으로 하면은 그 중에서 뭘 선택할 수 있냐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지금 부분이 어디냐면 네, 이 위식은 뭔가를 덩어리로 곱해가지고 지금 더했는데 네. 그 결과에 더한 건 안 나오고 곱한 것만 나와 있어갖고 지금 제 일부러 지금 헷갈리네. 그래서 그 더 할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아직 안 더, 이 다 쓴 거 아닙니다, 예, 이거. 예, 네, 예, 아직 다 쓴 거 아니고요. 예.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날라갔지.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B11, B22 곱하기 이게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걸 또 분해를 하면은 B11, B22, 나 뭐 B33 이런 게 남겠죠? 그다음에 네네네네. 또 디터미넌트 어쩌고저쩌고 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은 이 앞에 B11, B22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것들은 이러한 형태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n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디터미넌트에는 뭐가 남을 거냐면은 이제 디터미넌트에는 이게 남을 거예요. 디터미넌트에는 A에 여기를 이제 잘 써야 되는데 그 일단 저기 표준 기저입니다. 요 2는 표준 기저인데 요거 인덱스를 잘 써야 되는데 어 여기가 지금 여기 B11이고 여기가 E1으로 고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B22고 여기가 E2로 고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B21이고 제가 E2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V2를 제가 분해를 해서 여기다가 E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B12가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규칙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2가 들어가서 여기에 E2가 들어갔고 여기에 B12를 쓸 때는 여기에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E1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다시. 음, 이걸 따라간 거죠. 잠깐만요. E 시그마 2, E 시그마 N. 요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하나를 분해할 때마다 뒤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뭐라고 말하지? 이 행렬들이 계속해서 그 표준 기저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얘를 맞아요. 또 분해하면은 E3, 1, E1, E2, E3가 될 테고 뭐 그런 네,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에는 표준 기저, 서로 다른 표준 기저 n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덱스가 어떻게 붙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어, 제가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서 제가 B21을 골랐기 때문에 B21을 골랐다는 얘기는 이 형태로 보면은 제가 그 1을 2로 보내는 어떤 퍼뮤테이션을 골랐다는 얘기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1을 2로 보내는 걸로 선택을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을지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원을 넣겠다는 거는 요 사이에다가 뭘 넣겠다는 얘기냐면은 B1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2를 1로 보내는 그 퍼뮤테이션을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결국 이 여기 표준 기저 밑에 인덱스가 어떻게 선택되는가를 보면은 정확하게 요 시그마 i로 선택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표준 기저의 퍼뮤테이션 같은. 여기도, 여기도 이 1에서 시작해서 이 n까지 가고 여기 이 2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 1으로 네. 돌아가서 n까지 가고 뭐 그런 거. 네, 결국 표준 기저의 순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는 다 이런 식으로 표준 기저만 남을 거잖아요. 이 안에는.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i에 대해서 다 더해야죠. 네.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는 똑같이 쓸게요. B가 됐네. 이에 B항에다가 아이고 표준 기저를 곱하면 B가 되잖아요. 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B가 되지 않나. 음. 저는 그냥 일단 디터미넌트만 계산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고 싶냐면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지금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따로 쓸게요. 요거는 지금 A에다가 뒤에 표준 기저들의 순서만 그 뒤바꾼 어떤 행렬을 곱한 거잖아요. 이건 네. 뭐랑 똑같을 거냐면은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A의 시그마 원 번째 컬럼, A의 시그마 투 번째 컬럼, 땡땡땡, A의 시그마 n 번째 컬럼이랑 똑같을 거잖아요. 음, 아이고, 괄호 빠졌다. 이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A의 그 컬럼의 순서를 바꾼 것이니까 이건 뭐랑 똑같을 거냐면은 시그넘 시그마에다가 디터미넌트 A를 곱한 것, 아이고, 곱한 것과 똑같아질 거예요.
그, 이것도 아마 그 채널지기님 만들어주신 그 2페이지짜리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A의 컬럼을 순서를 바꾸면은 저기 부호가 바뀐다.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저 순서를 원래대로,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로 바꾸려면은 몇 번의 스위칭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랑 결국 같은 얘기일 거고, 그건 결국 이 시그마의 시그넘을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알, 알- 매우 설득력이 있고 알쏭달쏭합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여기 시그마가 붙는 그걸 이해하려면 어, 어, 그 이게 지금 이거를 곱해주는 행위가 예를 들어 뭐 컬럼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이 순서를 적당히 바꿔주는 거랑 지금 똑같은 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그 디터미넌트 A가 A 자체도 그 사인을 네, 들고 있는데 이제 한 번 예를 들어 한 번 트랜스포지션이 추가될 때마다 그 사인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시그마의 시그넘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거는 결국 트랜스포지션의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시그넘이 되는 건데 어쨌든 하나가 추가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뭐 두 개가 추가되면 플러스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앞에다 곱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A의 디터미넌트에다가 이제 A를 몇 번 바꿔서 했는지에 대한 부호를 추가해 주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터미넌트는 똑같은데 부호만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게 맞고요.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제가 뭔가 기호를 이상하게 썼는데? 잠깐만요. 제가 기호를 이상하게 썼네요. 지금 보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쓴 거지? 이게, 여기가 i는 1부터 n까지가 돼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혼란을 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는 네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잖아요, 지금. A 곱하기 B랑. 네. 이걸 다 합치면은 결국 그 디터미넌트 오브 B가 되는 것처럼 네, 보이겠죠? 사실 여기까지 쓰면 다 끝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쓰면은 어차피 디터미넌트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은 이거 그 디터미넌트 B랑 똑같잖아요. 네. 1부터 n까지 B, B, 시그마, I인데 아까 트랜스포즈를 해도 똑같다는 걸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디터미너가 똑같다가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렇게 쓰나, I, 뭐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 아이고, 디터미넌트 B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기 말씀하실 분 계시면 듣고 제가 간단하게 라플라스 이용해서 연습 문제를 했던 거를 공유해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확실한 거는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제가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할까요, 말까요? 어, 여기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전 그 네. 의견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왜냐면 지금 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2시 반까지니까. 네. 아니면은 나중에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그렇게 해도, 네.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 거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되게 충실하게 노트를 따라가서 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를 활용해서 푼 거 조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프로포지션 중에 뭐 얘기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만 일단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노트에 나온 거를 보시면 AB가 뭐 예를 들어 M에 뭐 M by N 매트릭스다, 뭐 필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A 곱하기 B의 DT가 이제 DT A 곱하기 DT B라는 거인데, 그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A 곱하기 B는 C라고 해서 이제 C라는 매트릭스는 C에 이제 IL을 모았다고 해가지고, 이건 노트니까 제가 그냥 생략해서 쓰겠습니다. C의 IL은 뭐 그 각 컴포넌트가 K는 뭐 1에서 N까지 가는데 A, I, K에다가 B, KL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열번호랑 행번호를 맞춰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러니까 라플라스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얘의 DET를 구하면, 이제 그 세 가지의 DET를 구하면, DET of A는 이제 그 j가 1에서 n까지 갔을 때 a의 ij의 이 소행열 c의 ij를 곱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이제 이 c의 ij는 잘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에다가 i의 j를 더해가지고 이제 소행열에 다시 DET를 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똑같이 b도 쓰면 여기 이제 b가 이제 KL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JL이라고 할 거거든요. 어차피 곱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L L을 기준으로 해서 JL. 네. L을 기준으로 해서 1일부터 N까지 간다고 했을 때 BJL의 EJL을 구한다고 이렇게 하면요. 위에는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 DT의 C를 구한다고 하면 이제 그냥 C라고 하는 겁니다. C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제 J가 1에서 N까지 갔을 때 이제 C의 IJ에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C의 코팩터라고 해서 이렇게 C의 코팩터라고 해서 IJ를 이렇게 쓰면 결국에 이제 이게 같은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C의 IJ라는 그 성분을 위에서 행렬 곱 때문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K는 1에서 N까지 간다고 했을 때 A의 IK에다가 B의 KJ를 곱하는 걸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대입을 한 겁니다. 이건 되게 그 뭐야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해서
앞에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대체했으니까 K는 1에서 N까지고, A의 IK, B의 KJ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의 코팩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에 이거가 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C의 뭐 IJ가 이제 C의 A의 코팩터를 구한 거 그러니까 IK에다가 C의 B의 코팩터를 구한 거 KJ랑 같은지를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그런 건데 어 문제는 제가 이거를 엄밀하게 써서 증명하는 거는 아직 못했고, 그런데 실제로 요 소행렬을, 그러니까 3x3 행렬에서 소행렬을 구해가지고 곱하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 복잡하게 계산한 게 있는데 생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적당히 다 지워져서 이걸 곱한 게 이제 이거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식이 이렇게 되고, 또 K는 1에서 N이 되고, 그리고 AIK에 BKJ에, 그 다음에 C의 코팩터, 이렇게 되고, B의 코팩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나오기는 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이 풀이에 대해.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되게 계산이 복잡하고 막 한참 풀어야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디터미넌트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식이어서, 네, 풀면은 나오긴 합니다.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K랑 같은 K인가요? 네. 그러면 이런 그 분리가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어디, 잠시만,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기도 한데, 얘가 얘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가 노테이션이 이상한데, 네. 이렇게 세 개가 묶여가지고 디터미넌트 B가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 네. 쓰고 나면 뒤에 K가 맞춰지고 J가 맞춰져서 디터미넌트 C처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 K 때문에 이 K가 두 개가 겹쳐서 이거 두 개가 이 시그마 밖으로 못 나갈 것 같은데. 아, K가요? 네. 근데 얘는 스칼라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 K가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아, 다른 건가요? 이 K가 아닌가요? 어, 같은 거라고 썼기는 했는데요. 무슨 문제인지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두 개 다 저는 그냥 수여가지고 밖으로 꺼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괄호는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이- 그렇죠. 네. 이렇게 묶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써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최종은 이렇게 써져야 되잖아요. 예, 예. 이렇게 쓰려면은 디터미넌트 A가 이런 형태로 써지고 디터미넌트 B가 이런 형태로 써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시그마도 뭐 요 시그마 뒤에 뭐 A랑
요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시그마 뒤에 요 B랑 요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 K는 1부터 N이라는 요 시그마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K가 들어있어서 못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 아, 그러면 여기 K는 이 K랑 다른 K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로 I를 고르고 여기서 임의로 J를 골랐던 것처럼. 네. 근데 다르다고 하면 또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 K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게 자신 있게 맞다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전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 바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 앞에 이미 써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 두 개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K 있잖아요. 네.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죠. 아닌가? 같은 건가? 아니, 왜냐면 근데 다르다고 말하면 네. 얘를 DT의 B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DT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아, 여기 잘못 썼는데 지금 KJ가 아니고 맞나? 아, 네, 맞긴 한데 어쨌든 다르면 만약에 이게 EK랑 EK가 다르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르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 K로 쓰지 말고 뭐 G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여기 G로 이렇게 쓰면 여기가 다 G로 바뀌면은 이렇게 분해 자체가 안 될 것 같아. 원래 저의 계획은 이렇게 줄줄이 써놓고 두 개를 분리하는 거였는데 네, 그렇게 나눠지겠죠. 네. 그럼 항이 IKJG 이렇게 네 개가 돼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연습 문제 그 풀어보신 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아마 그 금상 선생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려던 풀이 같은데, 뭔가 제일 일반적인 풀이를 봤었습니다. 그,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해가지고, 이게 다중선형성이랑 초대성만 만족을 하면은, 그, 정규성 대신에 항등행열 넣었을 때 디터미넌트 상수대로 나온다? 그거 해가지고. 어,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못 해가지고 못한 건데, 제가 아마 같은 페이지를 봤지 싶은데, 그, 제가 본 증명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형성? 그러니까 어떤 컨스탄트? 상수가 붙는다. 거기에다가 A에다가 I를 집어넣으면은 정확히 그 상수가 디터미넌트 A가 된다. 근데 그 증명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거. 지금이요? 예, 네, 저는 그러면은, 뭐 더 발표할 거는 오늘은 없거든요. 프로포지션 보는 거 말고. 그러면은, 일단은, 초반은 되게 비슷해요. 일단 노테이션은 아까랑 똑같은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와 B 힘을 곱하는 게 적히고, 그러면, 아, 우리가 궁금한 determinant A 하기 B는 determinant, 글씨가, determinant A, B, 1, 쭉쭉쭉 해서 A, B, N, 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어, 이제 새로운 함수 B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B는 B1에서 BN을 넣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뭔가 얘로 좀 처리하는 방식으로 얘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저희는 이 B가 다중선형성이랑 교대성을 만족하는 것을 증명을 일단 해야 되고요. 네. 그거는 일단 디터미넌트가 다중선형성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앞에 거 이런 식으로 물결을 처리하겠습니다. 네. A, API 더하기 B, APK 해서 이게 쪼개지면은 그러면 얘가 A, B, 근데 지금 여기 이 전체가 B라는 함수로 만들어진 거죠? 네, 새로운 이 B를 정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네네. 어, 이렇게 가는 과정은 A를 앞으로 꺼내는 점.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얘가 B의 어쩌고 A, B, I 더하기 B, K 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얘랑
따져서 다중선형성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다음으로는 그 교대성 만족하는 건데, 근데 저도 여기서 다시 보니까 좀 막힌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터미넌트 AP1, API, 그리고 API 플러스 1, APN, 이렇게 있는데, 얘랑 숫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디터미넌트는 0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A가 가역일 때만 이렇게 돼서 그 만약에 C, BI, BI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으면 어 이게 위의 식이랑 같으니까 어쨌든 얘가 이런 상황 BI랑 BI 플러스 1이 같은 상황에서 0이 되니까 이게 뭔가 교대성을 만족한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A가 비가역이면은 사실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B가 다중선형성이랑 교대성을 만족을 하면은 그 디터미넌트의 멀티플로 나온다? 뭐 그런 정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I를 한번 넣어보면 이 I 넣으면 뒤에 디터미넌트 I 하면 얘가 이 N이니까 디터미넌트 A랑 닿아져서 뭐 C가 디터미넌트 A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에 B를 넣으면 C의 디터미넌트 B. 얘가 근데 디터미넌트 A였으니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다중선형성이랑, 그러니까 phi라는 함수가 다중선형성이랑 교대성을 만족하면은 어떤 상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거 정리를 따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그러면은 그 이 8가지 중에 혹시 이거는 코멘트 할 게 있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3번이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그 뭔 행렬이라고 부르나요, 이걸? 대각이 1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나머지 전부 0인 거예요. 아이덴티티 그럼 이게 매트릭스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네. 어. 그럼 여기 붙은 이게 무슨 기호가 아닌 거예요? 그냥 I I, 옆에, U. 네, 그냥 그냥 I일걸요? I인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잘못 본 거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새로운 종류의 무슨 행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대각이 1이면은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딴 거는 뭐, 뭐야, 증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저기서 들어본 것들이라서, 예, 딱히 의문점 없습니다. 혹시 뭐, 이것 정도는 이야기할 만하다 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없다면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감을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두 번째 연습 문제 증명을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에 나와 있는 그거 보고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강성 선생님께서 그 교대성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런 규칙을 찾으신 게, 저도 뭔가 좀만 더 써볼 걸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어, 네. 다음 주는 30강 제가 리딩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전 사실 이 강좌 29강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컸거든요. 왜냐면은 직문서에서 나왔던 디터미넌트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디터미넌트가 뭐 하는 건지도 되게 궁금했고, 그랬는데,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조금 알고 모르는 부분을 한 100배 정도 많이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라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그냥, 예. 근데 그래도 역시나 맨 처음에 이 페이지를 볼 때는 진짜 하얀 게 종이 또 까만 게 글씨였는데 또 그렇지 않은 상태가 돼서 어찌됐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행열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더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뒤에 나온다면 이 기본행 연산, 뭐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태그를 쳐야 되는데 사실 치고 싶었는데 이제 귀찮아서 안 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스터디 끝나고 좀 귀찮음이 더 커지기 전에 그냥 빨리 쳐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강성 선생님 증명 잘 봤고요. 태그를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